아직 모르셨다면 지금 꼭 들어두셔야 합니다. 지난주 이웃에 사는 이순복 할머니께서 제게 카드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이게 말이야. 요즘 나라에서 줬다는데 어디다 써야 하는지 모르겠어.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민생소비지원금이었습니다. 그냥 카드 하나쯤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식료품, 미용실, 병원비, 안경점, 심지어 손주 학원비까지. 이걸 제대로 신청하고 쓰면 몇만 원, 아니 몇십만 원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순복 할머니처럼 그걸 받은 줄도 모르거나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그냥 두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하신가요? 지금부터 이 민생소비지원금이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신청하고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천천히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드릴 겁니다. 복잡한 말 없이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들으시고 바로 나도 해야겠다 하실 수 있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 하나면 놓쳤다간 후회할 돈을 제대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변화도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두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이번에 정부에서 나눠주는 이 민생소비지원금, 공식 이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고 불립니다.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주는 소비 전용 지원금입니다. 그것도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쿠폰이에요. 그런데 이 돈 아무 데서나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이나 동네 가게, 식당, 안경점 같은 곳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큰 데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이건 단순히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상인들,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오래된 미용실, 구멍가게 또는 할머니가 단골로 다니는 식당, 이런 곳에서 이 소비 쿠폰으로 결제하면 나라에서 준 돈으로 우리 이웃 가게도 살고 내 지갑도 덜 비는 겁니다. 그럼 얼마를 주느냐고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소득이나 가족 구성, 거주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쿠폰 먼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자동으로 주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건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7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만 쓸 수 있고 그 이후엔 안 쓰신 잔액은 그냥 없어집니다. 무조건 빨리 받으시고 생활에 꼭 필요한데 쓰셔야 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민생소비 쿠폰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둘째,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식당 같은 데서 쓸 수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못 씁니다. 셋째,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냥 놔두면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꼭 여러분 손으로 직접 신청해서 제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정확한 조건과 대상자에 대해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이거죠. 나는 받을 수 있나? 혹시 나만 못 받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되신다면 지금 잘 들으세요. 이번 민생소비 쿠폰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거의 다 해당되신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에겐 당연히 해당되는 나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쿠폰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입니다. 누가 대신 신청해주거나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나 남편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각자 따로 신청해야 따로 지급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신청을 안 하면 한 사람 몫은 그냥 사라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나는 혼자 살아서 세대주가 아닌데 못 받는 거 아냐?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혼자 세대주로 되어 있는 특이한 경우, 그럴 땐 조금 다르게 처리되긴 하지만 어르신들에겐 해당 없는 이야기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또 하나, 이 지원금은 내가 사는 곳, 그러니까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은 서울 관할 구청을 기준으로, 부산이면 부산, 대구면 대구, 6월 18일 기준으로 등록된 주소지가 기준이에요. 이 기준일 이후에 이사하셨다면 주소 이전 시점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해요. 혹시 헷갈리신다면 나중에 알려드릴 110번 민원센터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첫째,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둘째, 가족이 있든 없든 개별로 신청해야 지급받는다. 셋째, 내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게 된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실히 아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시니어분들께서는 충분히 해당되십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신청하느냐죠.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휴대폰이 어려우셔도 걱정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자, 나는 받을 수 있네 하셨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쉬운 방법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부터 말씀드릴게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조금이라도 다루실 수 있는 분들은 가장 빠르고 편한 방법이 온라인 신청입니다. 언제부터 가능하냐고요?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만 하시면 돼요. 어디서 신청하냐면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회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카드를 쓰신다면 국민카드 앱에서, 신한카드를 쓰신다면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다음날 여러분의 카드에 지원금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어떻게 쓰느냐고요? 그 카드로 평소처럼 결제하시면 먼저 민생소비 쿠폰 금액이 차감되고 나머지는 내 돈에서 빠지는 식입니다. 혹시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앱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서울사랑상품권 앱, 부산 이바구페이 같은 앱입니다. 이 앱에서 신청하시면 여러분의 지역 사랑상품권 계좌에 충전이 됩니다. 기존 잔액과는 구분돼서 정부에서 준 금액이 먼저 사용됩니다. 그런데요, 나는 휴대폰도 어렵고 앱은 아예 못해요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그럴 땐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시면 신청서를 쓰고 바로 접수하실 수 있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충전하고 싶으신 분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으로 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를 쓰신다면 국민은행으로, NH농협카드라면 농협은행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으신 분은 주민센터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신분증 꼭 지참하셔야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지자체 직원들이 어르신 댁으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도와드리는 제도예요. 보건복지 담당자나 이웃주민센터에서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전화로 요청하셔도 됩니다. 이 서비스는 특히 고령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가 마련한 방법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끝자리가 1번이면 월요일, 2번이면 화요일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첫 주에만 해당되고 그 뒤부터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말에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평일 근무 시간 안에만 가능한 점 참고하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하신 분은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둘째, 어려우신 분은 주민센터나 은행 방문 신청. 셋째, 몸이 불편하신 분은 지자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간 안에 꼭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 1차와 2차 신청 기한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원금이 아무리 좋아도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절대로 자동으로 주지 않아요. 꼭 내가 기한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은 두 번의 기회, 즉 1차와 2차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신청 기간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때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카드나 상품권 계좌에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다시는 못 받는 걸까요? 다행히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차 신청입니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차를 놓치셨던 분들, 혹은 뒤늦게 자격이 생긴 분들은 이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2차도 마지막 기회예요. 이걸 놓치면 정말 끝입니다. 나는 언제 신청하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죠? 가능하시다면 1차 신청 기간 안에 하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청자가 몰리는 2차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되고 무엇보다 지원금 사용 기간도 더 길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받으면 먼저 쓰고 더 오래 쓸 수 있잖아요. 참고로 신청 마감일인 9월 12일과 10월 31일에는 마지막 날이라서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요. 서버가 느려지거나 센터에 사람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미루지 마시고 일찍 신청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편안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한 날짜만 기억하세요. 1차 신청 7월 21일, 9월 12일, 2차 신청 9월 22일, 10월 31일. 이 두 기간 중 반드시 하나는 잡으셔야 민생 소비 쿠폰을 내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 돈은 사용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 안에 다 쓰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언제까지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 지원금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돈을 어떻게 아껴 쓸 수 있나의 핵심입니다. 자, 신청도 하셨고 카드나 상품권에 돈도 들어왔다면 이제 남은 건 하나죠. 이걸 어디서 어떻게 써야 하나? 지금부터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지원금은 현금처럼 쓸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막 쓰는 돈은 아닙니다. 정부가 이 돈을 주는 이유는 여러분을 돕는 동시에 지역 가게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 곳에서는 못 쓰고 우리 동네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돼 있어요. 그럼 어디서 쓸 수 있냐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동네에 자주 가시는 슈퍼나 마트, 전통시장, 할머니들이 다니시는 미용실, 안경점, 단골 한의원이나 약국, 손주 학원비 결제하는 교습소, 그리고 식당, 분식집, 떡집, 옷가게까지 이런 곳 대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동네 골목길 안에서 내가 평소 자주 가는 가게들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장 쉬워요. 그럼 반대로 사용이 안 되는 곳은 어딜까요?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외국계 브랜드 매장 이런 곳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는 안 되고 스타벅스 본사가 운영하는 매장 같은 직영점 카페도 안 됩니다. 고급 수입 매장이나 명품 매장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런 곳들은 이미 잘 돌아가고 있는 대형 자본이니까 이번 지원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 살리라고 주는 돈이니까요. 그럼 내가 가려는 가게가 지원금으로 결제가 되는 곳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맹점에 스티커를 붙여줍니다. 가게 입구에 보시면 민생 소비 쿠폰 사용 가능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곳. 그런 데는 안심하고 쓰셔도 돼요. 그게 없다면 가게에 물어보셔도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산간이나 도서 지역처럼 마트조차 없는 곳에 사시는 분들은 어떡하냐고요? 정부가 이런 지역은 예외적으로 하나로마트 같은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넣어놨습니다. 그만큼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도 불편 없도록 신경을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하세요. 이번 지원금은 일반 카드와는 다르게 먼저 이 지원금부터 차감되고 그 다음에 본인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카드 쓰신 뒤엔 카드사 문자나 앱에서 남은 지원금 잔액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동네 상점, 전통시장, 미용실, 식당, 안경점, 약국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둘째,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 명품 매장 등에서는 사용 불가. 셋째, 가게 입구 스티커나 안내문 또는 직접 확인으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넷째, 먼저 지원금부터 빠지고 남은 돈은 카드사 앱이나 문자로 확인 가능. 이렇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가장 알차게 쓸 수 있을까? 시니어를 위한 똑똑한 소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실속 있는 이야기니까 꼭 함께 해주세요. 자, 신청도 했고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아셨다면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어떻게 써야 가장 똑똑하게 알차게 쓰느냐 하는 부분이죠.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건 이 돈은 그냥 공짜로 나눠주는 돈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고 여러분의 지갑도 덜 부담되게 하려는 소비지원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잘 써야 다 쓰고 나서도 잘 썼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써야 가장 알차게 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마트보다 시장, 대형보다 동네입니다. 동네 시장에 가보세요. 과일, 채소, 반찬, 생선 같은 생필품을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기다 민생 소비 쿠폰까지 쓰면 지갑 부담 없이 넉넉하게 장을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정기적으로 드는 생활비에 쓰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가는 이발소나 미용실,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나 렌즈 교체, 단골 한의원에서 침 맞으실 때, 약국에서 고혈압이나 당뇨약 처방받을 때, 이런 건 매달 지출되는 고정비잖아요. 이럴 때 지원금을 쓰면 현금은 아끼고 혜택은 그대로 받는 일석이조입니다. 세 번째, 손주를 위한 소비에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손주들 방학이잖아요. 학원비 일부를 민생 쿠폰으로 결제하거나 문구점에서 학용품 사줄 때, 동네 분식집이나 떡집에서 간식 사줄 때 이렇게 쓰면 손주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부담이 덜하겠죠. 네 번째, 기존 잔액과 섞이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하세요. 이 쿠폰은 기존 카드 잔액과는 별도로 우선 차감됩니다. 즉, 이 지원금부터 먼저 쓰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돈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씩 나눠 쓰는 방식도 좋습니다. 어디 가실 때마다 여기서 쓸 수 있나? 한번 물어보시고 쓸 수 있다면 작게라도 계속 사용하는 게 가장 오래가는 법입니다. 다섯 번째, 잔액을 꼭꼭 확인하세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쓰셨다면 결제한 뒤 카드사에서 보내주는 문자나 앱으로 지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남은 금액이 얼마나 있는지 수시로 체크하셔야 기한 안에 전부 쓰고 1원도 안 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돈은 11월 30일까지 써야 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아직 안 쓰신 잔액은 그냥 사라집니다.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미루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꼭 쓰셔야 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전통시장이나 동네 마트에서 생활물품 구입. 둘째, 미용실, 안경점, 약국, 병원 등 정기 지출의 활용. 셋째, 손주 학원비, 문구, 간식 같은 가족 소비에도 활용. 넷째, 지원금부터 먼저 빠지니 작게 나눠 쓰며 오래 활용. 다섯째, 잔액 확인은 필수. 기한 내 전부 소진해야 100% 혜택. 이렇게 쓰시면 이번 민생 소비 쿠폰이 여러분 생활에 진짜 보탬이 될 겁니다. 혹시라도 신청 자격이 모호하신 분들을 위한 이의 신청 방법과 예외 신청 절차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신 분들도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설명을 들으시면서 나는 조건이 되는 것 같은데도 신청이 안 됐어요. 어디에도 연락이 안 왔어요. 이렇게 속상하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정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예외 신청과 이의 신청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격은 되는데 누락됐거나 주소지 문제, 소득정보 갱신 등으로 신청이 막힌 분들은 이 방법으로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6월 18일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새로 등록된 경우, 주소가 변경돼서 신청 지역이 달라졌는데 시스템에 반영이 안 된 경우, 실제 거주 중인데 주민등록상 정보가 꼬인 경우, 온라인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서 신청 자체가 안 된 경우, 이럴 땐 이의 신청 또는 예외 신청을 통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온라인 신청 방법입니다. 가장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죠.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민생소비 쿠폰 이의 신청 또는 예외 신청 항목을 찾아서 본인 정보와 상황을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예요. 되도록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심사는 각 자치단체에서 직접 확인하고 개별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프라인 신청입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민생소비지원금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된 내용은 자치단체 공무원이 확인해서 빠르면 며칠 내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이때는 꼭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혹시 관련 서류가 있다면
함께 가져가시면 처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기서 잠깐 팁 하나 드릴게요. 이의 신청은 무조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 분들은 대부분 인정되고 소명 자료나 주민센터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면 승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족 중 자녀나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위임장 양식도 준비되어 있으니 주민센터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도와드립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조건이 되는데 신청이 안 됐다면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신문 고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간은 9월 10일까지 되도록 서둘러 신청하는 게 좋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니 자녀나 보호자 도움을 받아도 된다. 혹시 복잡하거나 어렵게 느껴지시면 정부 민원센터 110번 또는 지자체 민생소비 쿠폰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상담원들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스미싱 문자 조심하세요. 지원금을 노린 사기 수법과 꼭 주의하셔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꼭 아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민생소비지원금을 제대로 받으시려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스미싱 문자에 주의하세요. 민생소비지원금 신청하세요. 지원금 받으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링크가 올 수 있는데 절대 클릭하지 마십시오.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부는 절대 URL이 포함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문자로 신청이나 계좌 확인 링크를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문자를 받으시면 의심하고 바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헷갈리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정부 민원센터 110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0번은 24시간 운영되는 공식 민원 창구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청 기간을 꼭 기억하세요.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둘째, 사용처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미용실, 약국, 식당, 안경점 등 동네 가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명품 매장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셋째, 주의사항을 꼭 숙지하십시오. 스미싱 문자 절대 클릭 금지. 정부는 문자로 URL을 보내지 않음. 의심스러우면 110번 민원센터에 문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민생소비지원금을 놓치지 않고 알차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안 하셨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